G7 정말 숨가쁘게 또 이 안에서 양자 회담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쉽게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봤던 한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좀 불발이 돼서 아쉬운 점이 좀 컸지만 어쨌든 한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어제 오후에 이제 진행이 됐죠. 일단은 한일 양국 간의 이제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주로 나눴다라고 하는 것인데 앞으로도 어떤 식으로 좀 이런 협력 공조가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계속된 이제 소통의 과정에서 좀 결정이 지어질 것으로 보이고 이번엔 그냥 약간의 어떤 상견례 자리 같은 느낌이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출발은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윤석열 정권 하에서 봤던 모습들은 굴종적 외교의 모습들이었고, 그러나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어떤 외교적 기조와 원칙에 있어서는 그 실익을 좀 챙길 수 있는 실용 외교 측면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보다 좀 이 첫 출발 자체가 진일보한 외교적 진전은 있었던 것으로 개인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는데. 두 분은 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셨는지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냥 상견례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조금 긴장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3년 동안 꿀 빨고 있었는데 예. 뭐든 요청하면 다 해주고 알아서 해주고 심지어 우리나라 돈으로 그 일본의 그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통보를 해줬으니까 되게 이제 편하게 외교를 해왔는데 예. 이제 사실은 그 일을 너무 잘하는 대통령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긴장하는 차원이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이번에 회담 과정의 내용들을 보셨을 때. 일단 정상적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조금 했고요. 생각보다 되게 빨리 네. 한과 일이 만났어요. 그렇죠. 기대하지 않았던. 원칙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날 약속까지 다 정해놓고 시간도 정해놨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모든 국가와의 약속을 다 저버리고 본인이 가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플랜 B로 가야 되잖아요. 이제 국제정세라는 게 항상 바뀔 수 있고 이 외교 안보 회의라고 하는 것도 혹은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도 달라지니까. 근데 예를 들면 예전 같았으면은 그냥 트럼프가 뭐 우리 버리고 가버렸어 이러고 말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정상회담에도 처음에 초청을 못 받았었고 두 번째로는 그런 국제무대에 갔었을 때에도 제대로 된 그 외교 간의 그러니까 이 정상 간의 회담이 없었어요. 그렇죠. 회담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과가 제대로 없었었고 실질적으로 성과라고 뭐 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뭔가 하나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들하고 일종의 퍼포먼스나 쇼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고 그래서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가가지고 뭐 노래도 부르고 뭐 사람들하고 뭐도 하고 이제 별별 걸 다 하면서 우리가 다 퍼주마 네가 원하는 거 다 해결해줄게 라는 약속을 해놓고 겨우 뭐 1초 컷인가 그때 1분 컷이었죠. 그렇죠. 그때 1분 만나면서 그냥 하면서 그때 엄청난 돈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이야말로 이게 바로 정상적인 외교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 A라고 하는 플랜이 돌발적인 상황 때문에 무산되었을 때 B라고 하는 플랜을 언제든지 준비해 놓고 있다가 그거를 적시적소에 정확하게 수행해내는 그런 외교 안보 능력 이런 것들이 역시 이제 클래스가 다른 차원의 정상들의 모습이었다 이런 생각하고요. 그렇죠. 중요한 게 어쨌든 G7 정상이 원래 참석할 생각이 없었었는데 왜냐면 너무 국내 사정이 어려우니까. 그렇죠. 하지만 또 갑작스럽게 정상회의에 초대를 받았고 그래서 캐나다를 가면서 1박 3일이라고 하는 그런 정말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해 나가면서 기자간담회를 또 비행기 안에서 해버렸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치의 시간도 소비하지 않는 낭비하지 않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보였는데 거기까지 가서도 돌발 변수에 대해서 역시 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착착착착 일을 진행시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죠. 아마도 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입장에서 보면 30분 정도 이번에 회담이 진행이 됐다 그러는데 그 정도 시간 빼는 것도 이 사람들도 뭐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문제나 뭐 중국 문제라든가 미국 문제 또 지정학적으로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그들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윤곽을 잡아서 말을 하고 가는 게 좋았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도 이렇게 우리하고 같이 돌발적으로 갑자기 만나는 거 저는 매우 좋아했을 것이라고 지금 보고 이제 향후 물꼬가 좀 튀어졌다. 우리가 그동안에 굴욕 외교로 정말 부끄럽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걸 어디 가서 말도 못할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줄 건 주고 받을 거 받고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얻는 이익이 더 클 수 있도록 뭔가 좀 한 그런 제대로 된 대통령 한국에서 뽑혔구나라고 다른 나라에 인식시켜 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성과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또 일부 걱정이 들었던 부분은 결국 그 이재명 총리의 보좌관이 방한을 해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윤석열 정권 당시에 그 외교적 기조를 좀 유지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좀 냉랭한 분위기가 유지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오히려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일단 소통의 물꼬를 튼다라는 게 좀 방점이 찍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분 얘기하시는 그 과정에서 한미 정상회담 불발된 것도 이제 같이 이야기가 거론됐으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뭐 본인은 어쨌든 중동 상황 때문에 간 것은 아니다. 더 시급한 이제 현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트럼프는 귀국을 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그 속내가 사실 그 G7에서의 그 냉랭한 분위기. 그러니까 본인한테 좀 달가워하지 않는 듯한 그런 이야기들도 계속 진행이 되니까 그냥 급히 좀 돌아간 측면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게 좀 맞다고 봐야겠죠? 사실 이란하고 이제 이스라엘 간의 핵 협상 관련해 가지고 미국이 하고 싶었던 게 있었었지 예,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죠. 좀 지지부진하게 되고 이란이 좀 버티는 분위기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15일인가 원래 이제 그 협상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전에 이들이 사실 약속을 깨고 선제적으로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손을 잡고 이란을 공격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같은 경우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이란의 핵이라고 하는 거를 없애야 되고 그거를 뭐 좀 양지로 끌어내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국가와 국가 간에 특히 미국은 자기가 제3국이기 때문에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었던 거는 지켜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결렬이 되면 그 다음 걸 하더라도 그래서 네. 명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국제사회라고 하는 게 명분이 사실은 파라를 차지하는 건데. 근데 어쨌든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본인들도 뭐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인정은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뭐 정확하게 맞다 이렇게 말을 못 하겠지만 그 누가 보더라도 어떠한 전 세계 사람들이 보더라도 이거는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짰구나. 이건 좀 옳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게다가 이게 지금 G7 정상회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또 이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들이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잖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온 수많은 선진국이 이걸 곱게 볼 리는 없고 예, 트럼프도 그렇죠. 지금 내부 사정이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국내 사정이.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 입장에서도 이거 핑계금에 그냥 빨리 가가지고 일 처리한답시고 이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었을 가능성이 좀 커요. 그래서 뭐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 트럼프가 그 이후에 한 행동도 이제 일부러다 꼭 궁지에 몰리니까 더 세게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란 보고 무조건 항복해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압박과 협박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이제 그런 게 먹힐지 안 먹힐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트럼프의 섣부른 행동 또 내지는 이제 그 나라 사람이나 트럼프 입장에서 보자면 섣부르다고 볼 수도 없겠죠. 다 그것도 다 전략이겠죠.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트럼프가 미쳤다 하더라도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다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하지만 요즘에 트서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아니, 진짜 좀 보고 좀 모방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G7 같은 자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도가 돼서 뭔가를 예. 흔들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나토를 가면은 실질적으로 미국이 나토에 그동안에 많은 비용을 분담한 게 사실이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흔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G7에 가봐야 이제 뭐 여기서 얘기하고 저기서 저 얘기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주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G7 같은 것은 썩 좋아하지 않는다는 외교 전문가의 예, 분석이 있었고 그렇군요. 실제로 이제 지금 전쟁 상황이 또 국내에 이제 군부나 이런 데하고도 이제 좀 예.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게 이제 잘못해서 이제 전쟁이라는 것이 옛날 우리 이제 걸프전처럼 금방 끝나는 것은 정말 예외적인 경우고 하다 보면 질질 끌게 되거든요. 그러면 미 군부 입장에서도 여기에 본격적으로 개입을 했다가 발목이 잡히면 그러면 중국을 억제하는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전언도 있었고 예. 실질적으로 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보면은 이제 마가가 원래 요구한 거는 그런 거거든요. 미국 문제나 신경 써라. 왜 미국이 밖에 나가가지고 우리 돈 가지고 자꾸 대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냐인데 지금 뭐 말은 이제 벙커버스터를 동원하고 뭐 B2를 띄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갔을 때 그동안에 주장한 거하고는 좀 이렇게 상충되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현재로서는 좀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갔다가 그 핑계를 대고 돌아간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처럼 그런 악재가 좀 겹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근데 확실히 뭐 G7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달갑지 않은 영역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나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노력을 해왔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G7 플러스 알파 하는 부분들.
예를 들어 GH9까지 가서 아시아 국가가 어쨌든 일본밖에 없으니까 자기 편을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좀 끌어당기겠다 뭐 이런 노력도 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단 중요한 건 지금 제 코가 삭자기 때문에 바로 돌아간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제 24일, 25일쯤에 이제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그러면 이 한미 정상회담이 재추진될 수 있는가 이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좀 관심이 몰리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나토에서는? 뭐 그럴 수 있겠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거는 이제 협상을 해봐야지 알 것 같고요. 좀 아쉽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 외교 관계자라면 혹은 이제 안보 관계자라면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을 좀 안심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짧게라도 트럼프하고의 만남을 좀 성사시키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준비를 아주 상당히 오래 해야 되고 왜냐하면 미국하고 우리 사이에도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준비도 없이 만나가지고 그냥 서로 이상한 상황을 만들어내느니 그냥 간단하게 우선 이제 인사 정도 해가지고 큰 틀에서의 어떤 합의 같은 거를 이루어내는 모습을 일단 보이고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것들은 이제 천천히 우리들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좀 정리해서 하는 것이 맞겠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국은 뭐 어쨌든 대통령이 당선된 지 시간이 좀 됐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 대통령 당선된 지 보름도 안 됐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은 막 그렇게 서둘러가지고 우리가 엉터리 같은 일을 하면서 결국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이러저러한 상황을 좀 고려해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들이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협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더 저는 좋고 국민들에게도 그래도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트럼프 같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강약 약강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트럼프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섣불리 이렇게 좀 어리석게 혹은 누구처럼 그냥 말 한마디만 하면 좋아가지고 막 이만큼 선물포트를 갖다 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이제 정확히 지금 인식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대신에 그것이 얼마나 구체적인 모습으로 다가올지에 대해서는 아직 자기네들도 모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계산해가지고 만나기는 만나되 아주 그냥 간단하게 큰 틀에서 합의 정도 내지는 만나서 우리에게 우위가 아직도 돈독하다는 걸 보여주는 정도로만 하고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얘기하는 방식으로 해서 조금 절충하고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어쨌든 좀 시간을 두고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말씀 주셨는데 근데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이제 G7에서 아무래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자 외교의 어떤 성과들 그러니까 충분히 준비된 파트너로서 공개적으로 좀 입증받는 그런 분위기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제 아무래도 윤석열 정권 당시 때 줄곧 좀 외면받아왔던 이 대한민국의 외교 복원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모습들도 곳곳에서 좀 포착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이외에도 G7을 갔다 와서 두 분이 평가하시기에는 좀 최대의 성과가 있었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 좀 꼽으실 수 있을까요? 뭐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대통령 한 명이 뭐 바뀌고 안 바뀌고에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외교적으로 크게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았었는데 뭐 지난번에는 워낙에 이게 수준이 떨어져 버리니까 이 대한민국 국격이 한순간에 이 추락하는 것을 경험을 했고 이제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뭐 1박 3일 갔다 왔는데 갑자기 뭐 엄청나게 큰 성과를 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리고 이제 원래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던 국격에 맞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뭐 그 자체로만 해도 이제 대한민국이 정말 국민들이 탄핵도 시키고 그러니까 역시 저력이 있는 나라고 그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니까 저 정도의 수준이 되는구나 하는 것들은 모두 확인했다고 저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에 최악의 정권을 우리가 거쳐오다 보니까 이 대비되는 모습 때문에 사실 이게 어찌 보면 정상인데요. 그러니까 훨씬 뭐 감동이 두 배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가게를 새로 오픈하게 되거나 이제 뭐 주인이 안 바뀌더라도 리모델링 같은 걸 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습니까? 여기는 새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어떻게 하게 됐습니다. 주인은 누구입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에게 이제 오며 가며 혹은 그 가게를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 뽑는 것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그 자체는 원래대로 존속하는 나라이고 이 나라가 뭐 갑자기 없어지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다른 나라에 있는 국민들이나 다른 나라 정상들에게는 이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이고 어떤 얼굴로 우리들에게 청구서를 내밀지 혹은 도와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국내 정치 뭐 조금 하면서 들려오는 뉴스 이런 것들로만 그들이 알아내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큰 국제적인 행사가 있을 때 딱 나타나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대한민국의 어지러운 당신들 알다시피 그 후진적 지난 정권에서 후진적으로 이렇게 정권을 망가뜨리려고 대한민국 망가뜨리려고 했던 것을 내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해결한 그런 대통령입니다. 예.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일단 알리고 세계에 알리고 그리고 실제 물론 이번에 트럼프하고는 이제 불발됐지만 남모디 사람들하고는 또 지금 만나가지고 정상회담을 또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캐나다하고 당연히 했고 호주 남아공하고도 했고 그다음에 일본하고도 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하면서 이 대통령이 누군지 그리고 이 대통령이 가진 기조가 뭔지를 저는 설명하는 게 매우 이번에 큰 값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난 이념에 치우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실용외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들에게 실리가 되는 것 또 너네들한테도 손해 끼치지 않고 대신에 우리도 바보처럼 당하지 않는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걸 정확히 보여준 예.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런 능력과 그런 얼굴과 그런 의향이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주고 마케팅하는 측면에서 매우 저는 중요하게 좋은 자리였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예. 예, 아쉬운 점이 하나 있기는 하죠. 이제 트럼프가 돌아가는 바람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더 좀 일을 많이 하게 되어버린 상황인데 원래 이제 저희 조국혁 신당에서는 이제 그런 김준영 의원이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G7에서 얘기를 하고 나토는 군사 동맹이니까 굳이 거기를 가서 어떤 이제 발목 잡히는 그런 것들을 할 필요 없이 국내 정치가 바쁘니까 이제 그 핑계를 대시고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기조였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관세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전혀 못하고 이제 끝나버렸잖아요. 근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있던 그 관세 유예 기간도 그러면 그 관세 유예 기간 끝나기 전에 따로 이제 만날 그게 없기 때문에 이제 나토를 가셔야 되는 상황이 네, 되어버렸죠. 나토를 한 번 더 가셔서 이제 거기에서 어쨌든 간에 얘기가 진행이 되어야 이 부분이 해결되기 전에 어쨌든 정상들끼리 논의를 할 수 있으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더 좀 바빠지고 힘들어지게 됐는데 예. 그래도 뭐 잘하실 것이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아쉬운 점이기는 합니다만은 결국 그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리스크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나토에서 뭔가 좀 의미 있는 성과는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좀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지난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뤄졌던 외교 순방 과정에서 보면은 특히 이제 정상회담 과정에서는 정상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 쪽지 메모만 보면서 이야기하는 윤석열의 모습을 보다가 이제 정상적으로 마주하는 그 모습만 보니까 이것만으로도 국제 위상이 좀 많이 올라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